항상 29번 질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렇게 한다는 게 그들은 그렇게 한대.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앞문장에서 뭐를 한다는 건지 한번 유추해서 한글로 써봐. 분홍색. 그 다음에 이제 ABC 순서별 문장 삽입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거든. 빈칸보다도 순서별 문장 삽입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instead라는 이 연결어, 무엇 대신에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분홍색 형광펜 등김에 those qualities, 그러한 특징이라는 건 앞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이라는 지시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 나는 싫어. 그런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those 같은 지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앞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거다. 그러면 그러한 특징이라는 건 어떠한 특징인지? 그 다음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대명사 is로 지칭되었다는 건 단수명사를 문맥상 찾으면 되고, 여기서 일단 구조를 하나 봐야 될 텐데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아봤어? 동그라미 선택지 3번 위에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총 몇 개냐? 3개죠.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가 courage, 두 번째가 intelligence, 세 번째가 emotion. 이 3개가 병렬되는 거죠. courage를 수식해주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적절하게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은 이렇게 끝나잖아. 그러면서 이 being을 뭘로 바꿔야 돼? 주절의 동사 형태인 are로 바꿔야 된다. 그쵸? 주절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일단 구조는 하나는 확인했고, 일단 29번 질문이 나온 지문만 할 건데 여기에서 일단 질문은 뭐였냐면은 for 도로시에게 이 이후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대. for 도로시 문장 이후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너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고민해봐. 그 다음 33번 질문. 33번 질문은 지문 내용을 모르겠대. 지문 내용과 답 근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만약에 그렇다면이 의미하는 건 뭘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뭘까 얘들아? 구조 파악했을 때 일단 그 같은 줄에 aspect로 시작하잖아. 등위 접속사 and가 있는 이 문장에 첫 단어가 aspect잖아. 이 대세에서 무슨 괄호로 묶었어? 동그란 괄호로 묶었죠. 왜냐면 aspect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구조로 봤을 때 얘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죠. 명백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역시나 and로 병렬되는 건 그러면 뭐야? aspect를 수식해주는,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병렬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and 사이로 대시랑 whose가 그러한 특징들을 수식해주는 거다. 동그란 괄호는 이렇게 여기에서 묶을게. 그 다음에 from A to B 나왔죠. 그 다음에 빨간색 펜 등김에 여기에서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so에 동그라미 쳤거든? 여기에 생략된 표현이 결과의 접속사 대시다. so that 구문인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왜 생략됐을까?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략된다. 소댓 구문. 소댓 구문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결과의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이 대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대명사, 지시대명사, 그것 대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질문으로 나왔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쉬가 지칭하는 게 누구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마법과 같은 생각처럼 들린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마법과 같은 생각처럼 들림에 틀림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34번은 이 for instance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대. 일단은 고민해 볼 부분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표현이 뭔지 한번 복원시켜봐. is 뒤쪽에 생략된 표현이랑 이 지문에서는 지문도 중요한데 선택지가 정확하게 해석되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 선택지에 답이 있는데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답 근거 뭐 5번이 답이니까 답 근거가 이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해 오는 것보다는 선택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냐, 그게 관건이다. 선택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확인해봐.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representation 계속 반복해서. 그 다음 39번. 39번에서는 너네가 답 근거에 1번 형광펜 노란색 펜 쳐오라는 게 신입생 2명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될 거거든. 도대체 답 근거에 노란색 형광펜이 쳐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는 두 개가 있잖아. 첫 번째는 역시나 순서별 문장 삽입에서 중요한 이 연결, 이 as a result랑 두 번째 강력한 답 근거는 이 대명사 they니까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볼게. 이 they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이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은 이거거든. 문맥상 이거 루저가 무엇을 의미하니, 숲에 있는 루저 패배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네가 한번 한글로 써봐. 문맥상 무슨 숲에 패배자가 있냐,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무엇을 패배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써보고,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은 정말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긴 글을 읽는 게 호흡이 좀 딸리는 것 같아. 항상 짧은 글만 읽다 보니까 연습을 해야 돼. 이 대명사 대미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fixed 파이가 뭐냐, 고정된 파이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경영학에서는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게 질문으로 나올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3번 형광펜 쳐놓을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이 지로섬 시츄에이션에도 3번 형광펜 쳐놓을게. 일단 fixed 파이의 개념은 뭐냐면 이익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믿음이야. 정해져 혹은 고정돼 있다는 믿음. 파이를 한번 생각해봐. 파이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피자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외동이 아니라 형제가 한두 명쯤 있다. 그럼 내 형제가 한 조각을 먹으면은 나는 그 한 조각을 못 먹게 되잖아. 그런 개념이거든.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면 나는 잃게 된다는 개념이 고정된 파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형제가 피자를 3조각 먹으면 나는 그 3조각을 잃게 되는 거잖아. 둘이 나눠 먹는다는 가정하에 누군가 이익을 취하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고정된 파이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다. 비유적 표현. 누군가 가져가면 나는 잃게 된다는. 그 다음에 지루성 게임이라는 건 이것도 똑같아. 고정된 파이랑 비슷한데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인 경쟁 상황. 손해인 경쟁 상황.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쟁 상황. 근데 글쓴이는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한번 읽어봐. 일단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 일단 얘들아 문단이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문단에서 저번에도 했었던 이 올리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얘들아?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주인이 되는 문장 주절의 주어는 뭐가 돼? 데이죠. 주절의 동사는 to discover. 물음표도 없는데 의문문 순으로 도치가 되어 있다. 왜 그럴까? 올리라는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왔기 때문이죠. 부정어구가 나오면은 신입생 2명아, 우리는 중괄호를 이렇게 묶기로 약속을 했어. 중괄호 이행문에 나오거든. 강조를 위해서 문장이 맨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올리는 부정이 아닌데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도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부정어구에 들어가는 거다.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글쓴이가 이 표현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게 핵심이야. 이 표현을 강조해서 한번 해석을 잘 해봐. 올리만 아니라 올리가 수식해주는 이 when 부사절까지 묶어가지고 중괄호로 묶어야지 뒤에가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행문에 예문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일단은 구조는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2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뭘까 얘들아? 여기 빨간색으로 세모친 오른쪽에는 스틸이 있는데 이거 사이로 병렬되는 것에 뭐가 병렬됩니까? 문장이 병렬되죠. 첫 번째 주어는 뭐야? participant. 2번째는 were told죠. 얘 해석 어떻게 할까? 일부 참가자들은 were told 들었다. 이화 선생님이 말하면 너네는 be told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주어는 others were told.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시나 others were told. 이렇게 문장 3개가 병렬돼도 마지막에만 and로 묶어주면 돼. 명사든 동사든 문장이든 여러 개가 병렬되면 마지막에 and로 묶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거거든. 이러한 공통적인 misconception, misperception, 오해, 잘못된 인식, 이러한 흔한 공통적인 오해라는 게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써봐. 그 질문이 일치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너네 동기부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잖아. 가끔씩 질문 보면 어떻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냐 이런 질문 간혹 하는 학생들 있거든. 이 질문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겠네. consider 명령문이네.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consider 무슨 동사인지? 대표 동사 중에 간주동사. 간주동사가 뭐냐? A를 B라고 생각하다라고 글쓴이들이 되게 많이 표현하거든. 그럴 때 간주동사를 써. 이행문 7페이지에 나오니까 신입생 2명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sider A as B의 형태야. 간주동사는. 그래서 그 오즈의 마법사를 생각해봐라. psychological 심리적 연구로 한번 생각해봐. motivation 동기부여에 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심리적 연구로 볼 수 있구나, 생각해볼 수 있구나. 동기부여에 대한. 도로시랑 그녀의 3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했거든.
근데 뭐 하려고 노력했냐면은 에메랄드 시티로 가려고 쉼표 다음에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극복하면서 barriers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persisting 꾸준히 하면서 모든 adversaries 별표 단어로 나오는 적들에 저항하여 persisting 꾸준히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그들이 기대했거든. 뭐라고 기대했냐면 그 위자드가 그 마법사가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 그들에게 뭐를 줄 거라고? 그들이 missing 그쵸? 없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을 missing은 여기에서 문맥상 래킹의 뜻이다. 그러니까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잖아? 그러면 그들이 missing, 부족한 것,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거라고 기대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앞문장에 어떻게 했다는 걸까? 가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쵸? 노력한 것으로 연결시켜 볼게. 그들은 그렇게 노력했어. 왜 그런지 알아? 기대했거든. 대신에 wonderful, 멋지고 wise, 현명한 지혜로운 그 위자드는 그들이 aware, 인식하도록 만들었대. 뭐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냐면 그들이 not he는 그 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항상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답니다. 어떤 힘이냐면은 충족시킬 힘이죠. 그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위자드가 그 도로시랑 세 명의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마법사는 이미 너네들이 그걸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제부터 나오는 건 결국에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거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럼 여기에 SS라고 쓸게. 인식시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잖아. 결국에 도대체 그들이 뭘 갖고 있었는지. 도로시에게 있잖아. 집이라는 것은 나데이 법비네. 일단 여기선 중요하지 않으니까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칠게. 집이라는 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security, 안정감이었답니다. 이렇게 오브 2개가 병렬되는 거죠. 즉 편안함, 사람들이 있는 그녀가 좋아하는 나 도로시 그 오즈의 마법사 책 안 읽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 도로시가 갖고 싶었던 건 집이었나 봐. 그쵸? 근데 도로시에게 이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집이라는 건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구나.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은 whenever 모모하는 모든 곳이라고 해석할게. 모모하는 모든 곳 그녀의 마음이 있는 모든 곳이었다.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겠어? 바로 그 집. 그쵸? 집이라는 건 그녀의 마음이 와닿는 모든 곳이 결국엔 집이었다. 어떤 하나의 고정된 물리적 장소가 아니었구나. 도로시에게는.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나오죠. 3명의 친구들이 바랬던 거나 봐. 사자가 원했던 용기랑 스케어크로우, 허수아비가 long이 동사로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long for.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걸 열망한다고 하잖아. 허수아비가 열망했던 지식, 지능, 그 다음에 감정, 틴맨, 양철맨이 꿈꿨던 감정이라는 건 속성이었답니다. 어떤 속성이었냐면 그들이 이미 포제스,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자드한테 받으러 갔거든. 그 사람이 유명한 마법사니까. 근데 위자드는 그들이 원하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일깨워줬을 뿐이죠.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었답니다. 이러한 속성에 있어서. 그쵸? 역시나 나데이 법비거든. 이러한 용기나 지능이나 감정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적인 조건이 아니구나. 내면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이다. 어떠한 방식이를 이제 수식해주죠.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relate to는 관계를 맺다. 이게 용기나 지식이나 감정이라는 건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는 그러한 방법이구나.
결국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특징들을 여정에서 오즈로의 여정이죠. 근데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동격으로. 동기부여된 여정이잖아. 리를 몰대는 그냥 저스트로 해석하면 되거든. 저스트. 단지 무엇에 의해서? 기대에 의해서. 근데 이 기대가 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동격의 설명이거든. 기대라는 게 뭐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잖아. 뭐 할 거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냐?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래. 미래에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구나. 그게 이 지문이 얘기하는 중심 내용이다. 그 다음 저 안 했죠. 도우즈 어트리뷰트는 도우즈 퀄리티스가 지칭하는 건 결국에 뭐야? 그죠? 디즈 어트리뷰트에 해당되는 거죠. 디즈 어트리뷰트는 다시 한번 엔드 사이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연결시켜 놓을게. 요렇게. 그 다음에 33번. 지문 내용이랑 다 끈 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Whatever their differences.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뭐 비동사 얼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의 차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과학자랑 예술가들은 얘들아 시작한대. 같은 질문을 갖고 시작한대. 아니 무슨 소리야? 과학자랑 예술가는 완전 이과랑 문과 아니야? 근데 같은 질문을 갖는데 이게 질문이 뭐냐면 Can you and I? 너랑 내가 같은 것을 the same way, 얘는 부사 처리하면 되거든?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과학자와 예술가의 질문인가 봐. 만약에 그렇다면이 의미하는 건 뭘까, 가연아? 만약에? 그쵸? 같은 걸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나와 타인이? 결국엔 이거죠? 앞문장에 있는 거. 나와 타인이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 과학적 thinker,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적 사상가는 look for, 찾다, 특징을 찾는답니다. the thing은 사물, 사물의 특징을 찾는데, 근데 be stripped of, 제거될 수 있는, can의 선행사는 여기에서 해석해봤더니 뭘로 봐야 돼? 주관성이 제거될 수 있는 특징이죠. features로 봐야겠죠. 사물의 특징을 찾는답니다. 이성적으로 어떠한 측면이냐면 얘들아 과학자는 뭐를 추구하는지 알아? 주관성이 제거되는 사물의 특징을 추구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뭔 말인지 모를까봐 대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죠. 긴 쭉대기 대시 부연 설명. 어떠한 측면이냐면 수렴화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가치라는 게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 한 관찰자에서 다른 관찰자로 변화한다고 해도 이화 선생님이 관찰하고 가연이가 관찰하고 관찰자가 바뀐다고 해도 그 가치나 값이라는 게 바뀌면 안 된다고.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어떠한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객관적, 그쵸? 객관적, 검정색 펜으로 쓰세요. 객관적 측면을 추구하는구나, 과학자는. 역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이과야. 그쵸? 객관적 측면을 추구하는 거나 과학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arrives, 도달하게 된답니다. 여기에서 문맥상 he는 누굴까? 과학적 사상가네. 그쵸?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뭐 과학자겠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 그는 현실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어떤 현실이냐면은 모든 관찰자의 독립된 현실에 도달하게 된대. 너무너무 반가운 연결어가 나오죠. on the other hand. 여하튼 과학자가 추구하는 거랑은 다르겠네. 역접, 반대 내용의 연결어가 나왔으니까. 예술가는 rely on,
얘들아 의존한데 그녀의 artistry 예술적 솜씨라는 강점에 의존하는구나.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결합이라는 걸 effect 이루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의 결합을 이루려고 하냐면 between A and B죠. 그녀 자신의 주관성과 그녀의 독자. 여기서 일단은 허리 지칭하는 건 둘 다 누구냐. 이거 알면은 she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 그쵸? 예술가죠. 예술가 her.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she도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알지 못하고는 답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 she가 지칭하는 게 누군지 모르고는 답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 대명사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꼼꼼히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 사실 실전에서는 그냥 훅훅 읽어나가죠. 그냥 대충 누군지 확인하면서 읽어나가면 되거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누군지는. 반대로 예술가는 강점에 의존하는 거구나. 그 예술가의 예술적 솜씨라는 강점에 그 예술가가 갖고 있는 게 예술성이니까. 근데 목적이 뭐냐? 예술로 뭐를 하고 싶냐?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어서 결합을 이루고 싶구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녀의 주관성. 결국엔 그녀가 만들어낸 작품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예시를 든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녀의 독자의 대시지칭하는 건 결국에 뭐야? 주관성이죠. 주관성. 여기로 연결시킬게. 주관성.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예술성으로 만들어낸 작품을 독자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냐. 그게 현실이구나. 예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과학적 사상가에게 이것은 뭐처럼 들리겠어? 마법과 같은 것처럼 들림이 틀림이 어때? 과학자가 하는 얘기죠. 야, 너 그럼 얘기하는 거냐 지금? 너가 어떤 것을 hard, 열심히 상상을 해. 예술가야. 그러면 그것이 will pop, 나타난다는 거야. 다른 누군가의 머리에 정확히 방식으로 너가 그것을 상상할 방식으로 과학자에게는 터무니없죠. 예술가 너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느낀다고? 주관성이 결합된다고? 이게 터무니없이 들리잖아. 뭔 말인지 되니? 얘들아, 무엇이 마법과 같은 생각처럼 들린다는 걸까? 성은이 뭐라고 적었니? 그쵸. 결국엔 서로의 주관성이 결합하는 것 혹은 일치하는 것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서로는 예술가와 그녀의 독자를 얘기하는 거고 서로의 주관성이 결합하는 것 이것은 혹은 일치하는 것 서로의 주관성이 결합하는 것 혹은 일치하는 것 이게 터무니가 없다고 과학자에게는. 근데 예술가는 반대를 추구해. sought the opposite. 과학자의 그 관찰자의 독립된 현실의 반대를 추구한다. 결국에 과학자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현실을 추구하는데 예술가는 그 반대를 추구한다고 하네. 그녀는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내냐면은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답니다. 결국에 관찰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거죠. 이 구조를 모르고는 답을 고를 수 없거든. 동격이야.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는 게 어떤 현실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거든. 즉 현실, 인디드 실제로 현실 어떤 현실이냐면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뒷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in order 4이랑 2에 동그라미 치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하잖아. 투부정사에. 이시지칭하는 거는 바로 그 a reality를 얘기하는 거고. 되냐? 즉 현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가 돼? 예술가가 추구하는 현실이 들어가야 되거든. 예술가가 추구하는 현실이 들어가면 돼. 그쵸? 예술가가 추구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으로 나온 she가 예술가인 걸 안다면 빈칸에 들어가는 건 예술가가 추구하는 현실을 얘기하잖아.
그 예술가가 추구하는 현실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관찰자에 의존적이다. 관찰자에 의존하는, 관찰자의 영향을 받는 그런 현실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지 1번 한번 볼게. 예술가가 추구하는 관찰자가 필요한 현실, 인간 존재가 참여를 해야만 하는 현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2번 한번 볼게. 객관성이라는 게 얘들아 유지되어야 하냐? 이거는 과학자의 현실이니까 오브젝티비티 때문에 지어지고. 3번 과학과 예술이라는 게 하모나이즈, 화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죠. 굳이 따지면 이 지문은 이분법적으로 과학자와 예술가가 바라보는 현실이 대조되고 있으니까 조합한다는, 화합한다는 얘기 아니고. 4번 독자가 distanced from 하면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이거든. 얘들아 독자들이 예술과 멀리 떨어져야 되냐? 관찰자에 의존한다고 해야 한다니까 distanced 때문에 지워지는 거고. 소거되는 표현을 이렇게 지우면 조금 답 고를 때 그렇게 헤매지 않을 수 있거든. 4번 그녀가, 얘는 disengaged 하면은 분리된, 그녀라는 건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술가를 얘기하는 거잖아. 예술가가 분리된 현실, 그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무슨 소리야? 예술가도 주관성을 갖고 그 예술 작품을 보는 독자도 주관성을 가져야 된다며. 그러니까 disengaged라는 단어 때문에 소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1번으로 가는 거죠. 아, 인간 존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게 결국엔 관찰자에 의존한다. 관찰자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구나. 또 사실 가장 많이 찾는 답의 근거는 이 부분이거든. 그 결합을 이룬다. 예술가와 그 독자의 주관성 예술가의 주관성과 그녀의 독자의 주관성 그 사이에. 근데 이거는 그러게요. 과학자는 객관적인 현실을 추구하고 예술가는 주관적 현실을 추구하며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독자를 항상 필요로 하는구나. 그 다음 34번 같이 한번 보면은, 얘들아 34번 지문에 주어는 원이잖아. 동사는 어디 있냐? is. 원어브 복수명사 나오면 항상 원에다 수위치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얘 theme이라고 있다. theme park, 테마파크, theme.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 있잖아. 서구 철학 전통에서 공통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구별해내. 뭐를 구별하냐면은 between A and B 또 나오네. sensual. 얘들아 우리 오감을 갖고 있잖아.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이성을 구분한답니다. 또 나왔어. 우리의 친구 플라톤 이후로 supremacy, 우월성,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이라는 건 무엇에 기반을 뒀냐면 주장에 기반을 뒀답니다. 얘들아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나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대. 경험으로부터. 얘들아 왜 합리적 이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무엇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한 것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걸까? 이시지칭하는 건 결국에 뭐야? 뭐시기? 뭡니까? 합리적 이성이죠. 합리적 이성. 결국에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잖아. 일단 감각적 지각이 나오죠. 혹은 뭐 감각적 인식.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합리적 이성이 나오는데, 서구 철학에서는 뭐를 더 우위에 있다고 봤어? 합리적 이성. 아주 초요약하면, 축약하면 이게 다다. 감각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는 게 서구 철학의 중심 중에 하나이다. 그 논의에서 더 리퍼블릭, 아마 플라톤이 쓴 책일 거거든. 그 리퍼블릭이라는 논의가 그 설명하는 것을 돕듯이, 얘들아 여기서 perception이라는 거는 감각적
인식이라고 지금 문맥상 계속해서 해석해야 된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sensual perception인데 여기는 계속 perception이라고 하거든.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게 감각적 인식인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감각적 인식이라는 것은 inherently 본래 애들아 unreliable 어때? 믿을 수가 없고 misleading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에 서구 철학에서 감각적 인식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구나. 그쵸? 흑백 논리로 빠지는 게 되게 위험한데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 unreliable. 감각적 인식이라는 건 본래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되게 오해하게 만든다. misleading, 오도하게 만든다. 왜 그런 줄 알아? the senses, 감각이라는 건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오류와 환상, 착각의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오직 합리적 디스코스, 담화만이 도구를 갖고 있다. 그 착각이라는 걸 극복할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to point랑 to overcome. 그쵸? 합리성만이 도구이다. 착각을 극복할 그 다음에 진정한 지식으로 향할 도구이다. 응? 이성이 짱이다. 감각보다는. 그 다음에 for instance 한번 보자. 얘들아, 감각적 인식이라는 게 너네 뭐라고 제시해? 멀리 있는 그러한 figure, 그러한 형태 있죠. 예를 들어 이화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멀리 있는 형태. 지금 너네한테 내가 멀리 있으니까 이게 어때? 너네가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인식하기에는 멀리 있는 그런 형체라는 게 더 작아 보이잖아.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보다? is 뒤에 생략된 건 뭐야? 스몰, 작은 것보다. 너네가 나 지금 보고 있는 만큼 나 실제로 작지 않거든? 근데 원근법 때문에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잖아. 내가 지금 작아 보이잖아. 응?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한번 적용해봐. 논리적 리즈닝, 추론이라는 걸 적용하면 뭐가 드러나? 아, 저 인물이라는 게 이화 선생님이라는 figure, 인물이라는 게 오직 작아 보이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 왜? 그것이 obey the law,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geometrical, 기하학의 perspective, 관점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는 작아 보이는 거구나.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여기서 일단 이시지칭하는 건 그 figure를 얘기하는 거죠. 응? 그 figure. 왜냐면 모든 물체는 멀리 있으면 작아 보여. 그게 기하학의 법칙이야. 어쩔 수가 없다고. 작아 보인다고. 감각적으로는, 시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걸 추론해냈거든. 아, 기하학 법칙 때문에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는구나. 추론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해냈어. 심지어는 perspective를 그런 원근법의 수정이라는 게 적용이 됐거든.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게 뭐라고 결론 지었는지 알아? 아, 감각적 인식이라는 게 지금 오해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체라는 게 여전히 작아 보인다고. 그렇게 따졌을 때 그 문제의 진실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애들아, 진실은 항상 어디 있어? 이 지문에 따르길 이성, 합리 이런 게 들어가면 돼. 이성이나 합리에 true가 있잖아. truth, 진실이 있잖아. 그러면 한번 보자. 문제의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 이성, 합리 이런 게 들어가면 되거든. 1번 선택지 결과, 맹목적으로 감각적 경험을 쫓아간 결과로서 진실이 드러나냐? 아니죠. 센슈얼 아니죠. 감각적 경험 아니야. 특히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야. moving away from 하면 무엇에서 멀어지다라는 뜻이거든. 무엇에서 멀어지다, 벗어나다. 무엇에서 벗어난대? 완벽한 표상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뭔 소리야? 3번, 얘들아, 한계를 넘어선대. 어떤 한계를 넘어서냐면
얘들아, 합리적 이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합리적 이성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게 한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3번이 소거되는 이유 써줄게. 합리적 지식의 한계를 논하고 있지 않아. 논하지 않음. 합리성이나 이성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지문은 합리적으로 오히려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 그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 4번 버라이어티 오브는 다양한이란 뜻이잖아. 진리라는 건 다양한 경험을 통하냐? rather than 합리적 이성보다는 본문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지우죠? 그쵸? 경험이 아니라 합리적, 논리적 이성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지 않잖아. 경험으로부터 진실을 추출해내지. 4번이랑 대조되는 선지가 여기 나오잖아. 여기죠? 이성만이 진정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 경험으로부터. 즉 경험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을 추출해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는 없다. 응? 그 다음에 나데이 법비 문형이죠. 나데이 법비. 진리라는 건 그 figure, 인물의 인식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식이라는 건 역시나 계속해서 감각적 인식이죠. 감각적 인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합리적 representation, 표현에 있다. 이게 얘기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성적으로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해야 함. 그래야 진리에 도달한다. 우리의 시각이라는 감각이 아니라, 그쵸?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진짜 작은 게 아니라 원근법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저 사람은 원래 저 크기가 아니야.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재구성, representation, 재구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지문이죠. 핵심은 서구 철학에서는 감각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으로부터 그러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죠? 답의 근거를 표시하라고 하면은 굳이 구체적 예시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진술 있잖아. 그리고 이 단어는 얘들아, 이 only라는 단어는 항상 중요해. 본문에 나오면. 응? 오직 합리적 담화만이 착각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식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역시나 빈칸에도 이성이나 합리성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9번. 일단은 이거 너네 순서별 문장 삽입하면 시간 부족하면 어떡해? 3, 4, 5 중에 찍잖아. 3, 4, 5 중에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3, 4, 5번이 답이 아니라 2번이 답이었죠. 근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도 애들 한번 봐봐.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fit이 건강하다라는 뜻이잖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잘 자란대. 하지만 그것들은 특히 long lived, 오래 살진 못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3번에 넣어보려고 한번 하자. 3번? 그러면 최소한 얘들아, 우리 예비고일 때부터 연습한 것에 따르면 이 3번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복수명사가 없어. day로 지칭되는 게 3번 문장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This is because a tree. 복수 명사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3번이 일단 소거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응? 3번 소거되는 이유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한 번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4번에 한번 넣어보려고 해도 4번 왼쪽에서 뭐라 그래? 많은 루저들, 실패자들이 있대. 숲에 루저들이 있다는데 갑자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결과가 아니야? 차라리 4번이 답이 되려면 연결어를 뭐로 넣는 게 낫겠어.
4번이 그나마 답이 되려면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연결어를 넣는 게 그나마 논리적으로 합리적일 것 같아? however 숲 속에는 루저들이 많지만 as a result 하지만 그것들은 건강하고 잘 자란다. 이렇게 해야지 앞뒤에 문맥이 맞잖아? 그러니까 4번도 이제 아니게 되는 거지. 응? 또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쵸? 그 다음에 약한 멤버들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once 한때는 지지를 받았거든, 도움을 받았거든. 그 더 강한 것들에 의해서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members고 동사는 fall이잖아. 더 약한 멤버들이 갑자기 fall behind 뒤처지게 된대. 약한 멤버들이 뒤처진다는데 역시나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건강하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번도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3, 4, 5의 속어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럼 역시나 우리가 배운 대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2번 문장에 some individual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답이 2번이다.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모르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와라. 일부 individuals는 지금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개체라고 해석할게. 일부 개체들은 photosynthesize 광합성을 한답니다.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한대. sugar 당분이 positively 확연히 흘러 넘칠 때까지 그것의 줄기를 따라. 이거 기억나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 this에 해당하는 게 결과잖아. 이것은 왜냐하면 this도 답의 근거가 되거든. 결과는 뭐야? 그것들이 특히나 오래 살지 못하는 거. 결과에 해당하는 게 답의 근거 세 번째다. 제대로 하고 있나요? 디스. 이 디스 결과에 해당하는 게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가로로 묶은 거라고 주어진 문장에서. 이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건강하고 더 잘 자라거든. 하지만 그것들은 특히나 단명한다. 얘 주어진 문장을 요약하면은 건강하지만 단명하는 거잖아. 건강하지만 단명하는 거죠. 이게 결국엔 결과잖아. 결과. 건강하지만 단명해? 왜 그런 줄 알아? 이 2번 문장 뒤쪽에 이유가 나오잖아. 틀이라는 게 강해질 수 있거든. 그것을 둘러싼 숲만큼. 일단 이시 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이시 지칭하는 건 트리. 이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알죠? 내가 공부 얼만큼 잘해질 수 있는지 알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친구들만큼. 똑같죠? 내 주위에 잘하는 애들이 있다. 나도 잘해진다. 나무도 똑같다. 내 주위를 둘러싼 숲만큼 강해질 수 있다. 그냥 다른 개체 잘라내면 그만큼 약해진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루저는 뭐를 의미할까? 숲에 많은 루저들이 있다는데 혹시 성은이 썼니? 아연인. 그쵸? 약하거나 죽어가는 나무들이야. 끝이야. 써놔. 약하거나 죽어가는 나무들. 이게 나무의 세계에서는 루저인가 봐. 그쵸? 루저도 문맥에 따라 다르잖아.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유추해야 된다. 응? 너네한테 성공은 지금 대입이고 이화 선생님한테 성공은 뭐 경제적 성공일 수도 있고 직업적 성공일 수도 있고. 그쵸? 루저도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뭐가 루저인지. 저 제대로 했나요? 이것까지 써줄게. 여기 뒤에 원인이 나온 복습할 때 조금 편하라고 여기에 이거 써주겠습니다. 방금 해석한 문장 요약이거든. 엄청난 광합성을 하잖아. 엄청난 광합성.
엄청난 광합성.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이거 협상가들 읽으라고 쓴 글 같은데 많은 협상가들이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모든 협상이라는 게 고정된 파일을 수반하고 있다고 믿는데 나랑 협상하는 상대방이 이익을 보면 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대. 고정된 파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내 동생이나 내 위에 있는 언니가 피자 한 조각 먹는다? 그러면 나는 한 조각을 덜 먹는다, 손해본다. 이런 게 고정된 파이구나. negotiator, 협상가들은 자주 integrative, 통합적 협상 기회를 접근한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데 뭐로서 얘를 접근하는 줄 알아? 지로섬 상황이나 혹은 이기거나 지는 교환으로 생각한대. 다시 한번 협상가들은 사실은 되게 통합적인 협상 기회를 접근한다. 통합된다는 건 결국에 읽으면서 유추할 수 있지만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마치 이고 지는 교환으로서 접근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도우즈 후 뭐뭐 하는 사람들, mythical,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러한 접근은 어때? 상대방이 이득이면 나는 손해야. 이거 어때? mythical? 허구야, 허구. 허구에 고정된 파일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상대방의 이익이라는 게 stand in opposition, 대립된다, 응? 반대된다라고 가정을 한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갖고 있지 않죠. 통합적 세틀먼트, 해결이나 상호 이로운 그러한 절충에. 그래서 그들은 노력을 억압하게 된답니다. 즉 노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네. 어떤 노력이냐면 그것들을 찾는 노력이죠.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바로 윗줄에 있는 그쵸, 통합적 해결이나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눠야 되는 이익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건 구체적인 예시야. 지금 이거 맞춘 친구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42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거든.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고용 협상이야. 지금 너네가 이제 기업에 고용이 된 거야. 잡 애플리컨트, 구직자 있죠. 근데 이 구직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월급만이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해. 고정된 파이의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 주장해? 75,000달러를 주장한답니다. 고용주는 사장이죠. 사장. 나를 고용하는 사람. 고용주가 7만 달러를 그쵸? 제안할 때. 근데 얘기를 쭉 계속 한번 해봤거든? 그랬더니 오직 그 두 당사자가 논의를 했을 때야 가능성을 further 더 많이 논의를 하고 나서야 그들은 뭐를 발견하게 돼? 원래 월급만이 전부 다인 줄 알았거든? 고정된 파이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는 뭐를 발견하게 돼?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이랑 그 일 시작하는 날 있잖아, 스타팅 데이트. 이것도 또한 협상이 될 수가 있구나. 월급만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것이 얘들아 월급의 문제에 대한 resolution, 해결책을 막을까? 해결책을 오히려 촉진시키겠죠? 그래서 블록이 아니라 facilitate. 바꾼 거는 뭐가 되겠어? 이 부분이죠. 두 당사자들이 더 많이 한번 얘기해봤거든? 그리고 발견하게 된 거죠.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사 비용이랑 일을 시작하는 날도 협상의 여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월급을 좀 더 유연하게 7만 달러로 해결할 수 있겠죠. 뭐 이사 비용 줄게. 고용주 사장이 이사 비용 줄게. 일 언제 시작하고 싶어? 두 달 뒤 너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월급의 협상의 여지가 생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시가 나오거든 얘들아. Simulated negotiation, 모의 협상이야. Between A and B 사이에. Prosecutor 뜻이 뭡니까? 검사, defense lawyer은 피고 측 변호사, 죄를 지은 사람, 고소당한 사람을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협상이야? 징역형에 대한. 일부 참가자들은 문맥상 봤을 때 이 사람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야. 검사랑 피고 측 변호사잖아. 이 징역형에 대한 일부 참가자들, 즉 변호사들은 뭐라고 들었는지 알아. 이건 모의 실험이다. 실제로 모의 실험. 그들의 목표를 보라고 들은 거야. 어떠한 관점에서? 개인적 이득 arranging 뭐 하는 거야? 정하는 거야. 특정 징역형을 정하는 게 너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걸. 너 무조건 이 형량 받도록 해야 돼. 너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이렇게 들은 변호사들이 있고, others 다른 참가자들은 뭐라고 들었어? 그들의 목표를 보라고 들은 거죠. 어떠한 측면에서? effectiveness, 효과성. 야, 특정 형량이라는 게 most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recidivism, 상습적인 행위를 막을 가능성이 가장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이잖아. 특정 형량이 나와야지 상습적 범행 막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었고, 마지막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냐면, 야, 가치에 집중해. 가치. 특정 징역형이라는 게 fair, 정당하고, just는 정의로운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justice가 정의잖아. just가 단지라는 부사가 아니라 정의로운이라는 형용사. 이렇게 들었거든. 애들아, 이 세 명 중에 누가 고정된 파이의 관점을 갖고 있을 것 같냐? 퍼스널 게인이 고정된 파이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내 이득, 내가 취해야 될 이득. 그 협상가들은 개인적 이득에 집중한 협상가들은 most, 가장 가능성이 높았답니다. 영향을 받을 고정된 파이의 믿음을. 그 다음에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어프로치랑 왼쪽에 있는 뭐야? 컴. 그 다음에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대. 상황에 경쟁적으로 내 이득 챙겨야 되거든. 응? 근데 협상가들 있죠. 가치에 집중한 협상가들은 least likely, 가장 가능성이 낮았던 거죠. 문제를 볼 고정된 파이의 관점으로. 역시나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inclined랑 왼쪽에 있는 뭡니까? likely죠? be likely to, be inclined to잖아. 그쵸?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치에 집중한 그러한 협상가들은 문제를 협력적으로 접근했다고 하잖아. 응? 그러니까 내 개인적 이득을 중시하느냐 혹은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 협상할 때 달라져 버린 거잖아. 개인적 이득을 중시하는 사람은 되게 경쟁적으로 무조건 난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대중의 가치, 안전 같은 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좀 더 협력적으로 나왔던 거죠. 이건 추가적인 정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스트레스가 높은 조건 있죠. 예를 들면 시간 제약이 있어. 뭐 일주일 내에 이걸 해결해야 돼. 그것이 기여했답니다. 이러한 흔한 공통적인 오해.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덜 통합적인 합의로 이어졌다. 여기서 이러한 공통적인 오해라는 것은 연우 뭐라고 썼니? 고정된 파일을 두는 협상가들이 그 합의가 소용이었잖아. 그쵸. 고정된 파일을 근데 협상가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그쵸. 그 정도로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협상이 고정된 파이 괄호 열고 이득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할게. 갖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 협상이 고정된 이득을 파이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perception 오해죠. 그래서 선택지 3번에 협상가들아 일어나라. 그 고정된 파이라는 미스는 여기에서 잘못된 믿음이거든.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라는 글이죠. 집에서 한번 여러 번 꼭 읽어보고 그 프린트 3개 찍